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훈입니다. 이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공략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수급 불패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 살펴보고요.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방향성 제시해드리는 수급 불패입니다.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 외국인 투자자분들 양 시장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봅니다. 모든 순위 오후 2시 기준인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방산의 차기 기대주로 꼽히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1위 종목으로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에 현대로템은 코레일과 7,100억 원 규모의 판매 공급을 계약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외국인들 2위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DB하이텍은 이 분할 회사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이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에 동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4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 투자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주, 항공산업과 방산 섹터가 강세인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카나리아 바이오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배합사료 업종이 상승세에 타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도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2위 위메이드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자사 가상 회피인 위믹스가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 전체적으로 강세죠. 오늘 외국인들 위메이드까지 담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이어서 BH 4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5거래 연속 상승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5위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장 약세였던 엔터테마 오늘은 강세로 떠오르면서 오늘장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주 항공 섹터 강세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한국항공우주에 좀 관심을 표하고 있는 모습 어떤 이유로 좀 점쳐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 한국항공우주를 보면 외국인들이 4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운수장비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특히 수급이 상당히 좀 좋죠. 오늘도 이 외국인 기관, 이 수급 주체별, 투자자별, 업종별 투자자별 순매수 현황들을 보면 외국인은 시장을 전체적으로는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09억 원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운수장비 섹터는 957억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대차와 기아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이 한국항공우주를 상당히 좀 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234억 운수장비 섹터를 순매수를 하는데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하는 이런 이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날짜별로 보더라도 한국항공우주 4일 연속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수급적으로 상당히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 수급적으로 왜 그럼 주목을 받느냐?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 딱 이 이름에도 들어가 있죠. 이 비행기를 만드는 건데요. 한마디로 항공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 시장에서의 항공기죠. 우리가 타는 여객기가 아니라요. 이런 항공기를 만들고 있는데 우선 22년도 9월, 23년도 2월, 9월에는 폴란드와 2월에는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현재 파악된 이 물량들 본다라면 한 70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70대 그러면 몇 대 안 팔린 것 같죠.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5조 7천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수주를 기록을 하고 있고, 사실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작년을 돌아보면 LIG 넥스원도 이 뭐 어떤 것들을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었죠. 이런 수주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이 방산주들에 있어서의 최근의 모멘텀의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1년도 무기 시장에서 항공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기 시장의 50%를 조금 넘는 약 한 51%의 비중을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항공기 시장에서의 수출이 한국항공우주의 이 항공기 시장에서의 수출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모델이 두 대거든요. FA50하고 KF21인데 이 두 대의 해외 수주를 통한 한국항공우주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적이 그럼 얼마나 좋아지느냐를 이제 숫자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23년도 연결 매출액 부분 본다라면 한 3조 8천억 정도, 이 작년도 대비해서 약간 YOY 기준으로 3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2,800억 정도 YOY 기준으로 한 7% 이상, 7.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22년도는 폴란드의 신규 수주가 한 8조 7천억 정도 됐고요. 이 수주가 23년도 12월까지 납품이 되면서 이 수출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사실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이 멈추는 경우가 없었죠.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항공산업도 당연히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 항공산업의 정상화에 따른 항공기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이 부품이 되겠죠. 기체 부품, 항공기의 부품이 기체 부품인데 이 기체 부품에 대한 매출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3년도, 작년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 당연히 성장하고요. 특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시장에서 외국인들한테 특히나 더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항공우주 본격 성장의 이 초입 단계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어떤 산업이든 기업이든 성장 초입에는 우선 매출액이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따라오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22년도 대비 23년도 매출액이 약 한 35%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주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좀 충분한 상황이죠. 완제기 수출, 그러니까 완성된 비행기, 항공기에 대한 수출, 그리고 이 기체 부품에 대해 매출이 동반 성장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항공우주가 비슷한 시기가 2015년도에 있었거든요. 2015년도와 지금 2023년도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짚어주셨고요. 이 해외 수주로 중장기 성장세가 조금 두드러지면서 실적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올해 작년 대비 매출 성장 및 이익 개선도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성장 초입에 지금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상황도 분석을 해주시면서 자, 그렇다면 국내외 우주 항공산업과 방산 섹터에 지금 이 투자 확대감이 좀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나도 과연 외국인 따라 사도 될지 어떨지 좀 고민 중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주가가 이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22년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바닥권 형성했고요. 살짝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61선과 121선에 딱 부딪히고 윗골이 살짝 다른 모습이죠. 물론 이제 61선과 12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기관을 쌍끌이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주가도 박스권 안에 있어서의 바닥권에 좀 가깝다는 점, 그리고 실적도 23년도에 성장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주가적으로는 가격적인 매력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가 51,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3,0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다 말씀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5만 1,000원, 손절가는 4만 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시장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린 종목 중에 JYP 엔터테인먼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오늘장 어제는 약세였지만 오늘은 강세로 좀 떠오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좀 본업에 충실하는 점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증권가에도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는데 외국인들 또 어떤 이유로 지금 포트에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JYP 엔터는 다른 엔터주들보다도 좀 더 강력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이번 3월 달에 좀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3월 초에 8만 원 좀 넘었던 주가가 7만 원 아래로까지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8만 원 넘었던 주가가 떨어진 거는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떨어졌고요.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업이 좋습니다. 본업이 이 4분기에는 좀 안 좋았지만 22년도 4분기에는 안 좋았지만 23년도부터는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 본업이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사실은 그렇게 좋은 섹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1,445억 원 굉장히 크게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을 받으면서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 이 JYP 엔터에 대한 성장 다시 좀 살펴본다라면은 우선적으로는 주력 아티스트들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입지가 좀 공고해지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잘 있던 아티스트들이 신보라 그러죠. 새로 앨범이 나오는 이 신보 발매가 예상이 되면서 이런 기존 아티스트들은 대체적으로 신보가 어느 정도 이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어느 정도 미니멈 최소한에도 있는데 그 이상 나오기 때문에 신보가 나오는 부분들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흥행세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을 때 사실 22년도 실적 얘기 드리면 22년도 4분기가 실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티스트 재계약 관련 비용과 인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4분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일회성 비용이 60억 나왔거든요. 이 4분기 매출액이 1,152억 원, 영업이익이 257억 원인데 257억 원이 아니라 사실 이 60억 원을 연간으로 좀 나눴다 그러면 거의 300억 원에 육박한 영업이익입니다. 이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 본다라면 YOY 기준으로 57% 성장이거든요. 어느 정도 좋은 수준인데 이 일회성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 제외한다라면 시장의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23년도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아티스트들 좋고요. 그리고 음반과 음원 매출이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모습들. 사실 엔터 얘기하면 지금 콘서트랑 음반, 음원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음반, 음원 매출은 YOY 기준으로 80% 성장하는 급등세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공연 얘기 말씀을 드렸죠. 이 소속 아티스트들, 기존 소속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로 인해서 공연 매출과 MD 매출들도 크게 늘면서 본업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올라가면서 호실적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JYP 엔터는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업에 충실하며 2023년 실적도 기대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아티스트 라인업에 따라서 호실적이 좀 지속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또 음반, 음원 매출뿐만 아니라 공연과 MD 수익성까지 돋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JYP 엔터테인먼트 해외 현지에서도 신인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데 엔터주 내에서도 오늘 상승폭이 가장 가파릅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좋을 종목일까요?
네, 우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에 있어서 투자를 들어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오늘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담고 있다라는 부분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이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당연히 전고점도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목표 주가는 전고점보다는 좀 더 높은 우선 8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YP 엔터를 본다라면 21년도 저점을 형성하고요. 3만 원대에 뭐 20년도도 저점 3만 원이었지만 21년도 3만 원 저점 형성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물론 이제 우상향하면서 등락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을 좀 넘어간 8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사실은 뭐 급락했을 때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죠. 7만 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상승세를 좀 보였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짚어주셨고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7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 이 상황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이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자, 1위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고요. 또 함께 3위에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기관들이 오늘 대형주 위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셨고요. 2위 DB하이텍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앞서 이 외국인과 함께 분할 회사와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힌 DB하이텍을 오늘 기관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기관들이 이렇게 포트에 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위 포스코홀딩스 철강주들의 강세 속에 오늘 기관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위메이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들도 주목을 했었는데요.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 싱가포르 이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에 오늘 기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2위 SM 이름을 올렸는데요. 공개 매수 모멘텀이 끝났죠. 이 자사 아티스트의 중국 콘서트 기대감에 엔터주가 조금 강세인데 오늘 SM 기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BH는 5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3위에 기관들 순매수 상위 종목 이름을 올렸고요. 디어유 오늘장 마찬가지로 엔터주들의 강세에 디어유도 기관들이 순매수세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위에 이름을 올린 RFHIC, 5G, 6G 테마가 오늘장 상승하면서 관련주인 RFHIC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기관들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조금 불어온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이 반도체는 안 좋은데요. 지금 안 좋은데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분석들이 최근에 반도체 물론 어제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는 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금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분기 말 기준으로 봐도 D램과 낸드 재고가 각각 15주 이상으로 이 전분기에서 이어서 재고 증가가 지속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평가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은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 폭은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전방 수요는 회복이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좋지 않죠. 1분기 실적과 재고 전부 다 전분기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는데 매출액은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3조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업 손실도 3.8조 원 정도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규모 적자죠. 하이닉스가 분기당 1조 원 이상의 돈을
흑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굉장히 크게 3.8조 원 정도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분기 실적은 좋지 않다. 근데 이 부분이 투자에 주목하는 부분이 아니라 2분기부터 좀 좋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고객사의 재고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급사들의 재고와 달리 세트 제조사의 재고는 정상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기반, 어느 정도의 기반은 좀 마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중국 쪽에 있어서 휴대폰, 모바일 제조사들에서 재고 정상화가 먼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2년도 4분기부터 삼성전자는 생산량 줄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가동률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효과는 이제 1분기 좀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고가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재고가 줄어드는 시점이 확인이 되면 반도체 가격도 같이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1분기 후반 혹은 2분기 초반 정도가 반도체에 있어서는 거의 바닥권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외국인도 같이 좀 매수를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SK 하이닉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앞으로의 이 상승 기대감, 회복 기대감이 조금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 SK 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순매수세 넣어주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매수세 동참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가격 부담이 매우 적고요. 반도체 회복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지금 자리 충분히 좀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목표가 9만 5천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9만 5천 원에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길게 보셔도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 우선 9만 5천 원 그리고 이 손절 가격은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 회복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 오늘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9만 5천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는 BH, 이 기관들이 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BH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FPCB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디스플레이가 무언가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이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OLED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BH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선은 OLED 쪽에서 이 중국의 BOE 굉장히 대형 업체인데요. 이 BOE가 이 중화권 패널 업체를 통해서 이 OLED를 생산을 하려고 하고는 하는데 OLED 품질 향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 업체들은 한국 업체를 찾게 돼 있거든요. 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과 노트북이 지금은 OLED가 아닌데요. 근데 태블릿 OLED 출시와 투자 시기가 상당히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23년도 하반기 빠르면 상반기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출시가 하반기 출시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시장이 개화가 된다. 태블릿과 노트북에 있어서의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과 노트북에 있어서의 OLED 시장이 개화를 하는데 휴대폰보다 훨씬 좋죠. 왜냐하면 태블릿과 노트북은 휴대폰보다 크죠. 단위 면적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 RFPCB의 이 부품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한 3배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액도 같이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어서의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이 순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매수하지만 외국인도 같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거의 전 기관 오늘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매출액 자체도 좀 커진다. 회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태블릿과 이 노트북에 OLED 탑재 증가가 좀 예상되면서 현재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BH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좀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함께 기관과 매수세 동참해도 좋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네, 우선 가격은 부담이 좀 없죠. 거의 바닥이 2만 원 초반이 바닥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단기 바닥권 정도 가격이죠. 2만 2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자리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 매수세 동참해도 좋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2천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 체크해 봤다면요. 현재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이 종가의 이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21일이죠. 이 공약주로 제시해준 이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칩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차량용 반도체 네. 이런 부분들 자율주행 이런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네. 또 반도체 시장 섹터가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뭐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은 많이 올라가긴 했고요. 넥스트 칩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좀 월요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한 다음에 승고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은 뭐 상승 초입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뭐 4월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칩이 고가 기준으로 6%대가 넘는 좀 측정 6.01% 고가 기준으로 좀 나와 있는데 네.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제가 그때 아마 한 15,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승부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는 찬스 종가 베팅 시간인데요. 이 지난주 좀 제시해주신 넥스트칩처럼 오늘 장에도 종가에 조금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이 섹터들, 뭐 종목들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가 베팅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이 섹터 먼저 키워드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의 고집과 뚝심이라는 네. 키워드를 좀 주셨는데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자, 우리 회사 대표님은 뭐 고집은 됐고 네. 뚝심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사원들 좀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고집도 좀 좋은 느낌의 그쵸. 고집이겠죠. 자, 이제 뚝심하면 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뭐 OLED TV, LG전자가 네. 10년 넘게 뚝심을 좀 지켜오고 있다 네. 해서 좀 LG전자일까, LG 디스플레이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떤 섹터일지 뭐 좀 다 궁금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네. 뭐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까지 바꿨었죠. 그쵸. 그러면서 그 대표가 계속 관심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나온 뉴스는 그 팀 쿡이죠. 네. 팀 쿡 애플 CEO가 그 VR 네. 기기를 빠르면 뭐 하반기 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좀 출시를 하겠다 네.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다라고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제품 기기가 아직까지 좀 투박하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애플하면 뭔가 심플하고 뭔가 다를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 그쵸. 내부 디자이너라든지 그 팀들은 이게 과연 애플을 조금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쵸. 팀쿡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제품 테스트를 하다는 생각으로 제품 출시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네. 이제 이게 우리가 뚝심하고 고집은 상당히 한 끗 차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한다라면 뚝심인 것이고 실패하면 고집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오늘 어찌되었든 그러한 부분들 네. 뭐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거나 네네. 혹은 뭐 기판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오르는 것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좀 덜 반영되고 있고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섹터를 어디로 봐야 되는 건가요? OLED나 PC. 기판, 네, 뭐 FPC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에 조금
그런 쪽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뭐 섹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애플 뭐 VR 기기 이 조기 출시 기대감도 네. 조금 가져가는. 그래서 섹터는 PCB 네, 이렇게 좀 PCB 제시해 쪽. 주셨죠. 네, PCB 관련해서는 또 어느 좀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IT 수요가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네. 관련된 수요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 기기라든지 XR 기기 약간 네. 소형 제품들에 대한 또 시장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FPCB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 수요가 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PCB 섹터 이렇게 조금 네. 살펴주실 거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PCB 많은 종목들 중에 네. 저희가 또 콕 집어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정해드린 건 뉴프렉스라는 기업을 좀 선정을 좀 해봤어요. 네. FPCB 특히 이제 소형 기판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최근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삼성이 갤럭시 네. 글래시스를 상표권을 등록을 했죠. 조금 이제 제품 출시를 거의 막바지에 준비를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VR 기기 관련해서 원래는 올해 출시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작년 연말마더라도 상반기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네. 내부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정도 네네. 예상했었던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대표가 뭐 조금 실패하더라도 빨리 출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정상적으로 한 여름 이후에 출시될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네네네.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한 메타 관련해서 정부가 뭐 관련 소프트웨어 인력이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관련 시장을 지원을 해주겠다. 뭐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그 메타캐스트라면은 지금 AR, VR 기기 관련해서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오큘러스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네. 또 이게 그 메타에 소속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미 제품을 공급한 전력이 있어요. 이쪽 관련해서 거의 뭐 그 단독 공급 부품사로 선정이 되어 있고 네네. 그러면 이미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애플 관련해서도 혹은 삼성 글래시스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가 그 부품 수요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 관련해서도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네. A 시리즈에 납품을 한 전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작년에 이제 그 애플 VR 기기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네. 크게 한번 올라왔었고 연말에도 한번 올라오고 나서 약간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좀 수렴을 좀 하고 있는데 충분히 수렴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각 수렴이 잘 되고 있어서 방향성은 곧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애플 VR 기기 조기 출시 기대감에 이 관련 뉴프렉스도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와 퀄컴 협업의 수혜주가 이 뉴프렉스다. 네. 이런 좀 소식도 있고요. 또한 이 메타 퀘스트라는 단독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이런 네. 말씀해 주시면서 기술력 또한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런데 현재 뉴프렉스 주가 살펴보면은 이 퐁당퐁당입니다. 하루는 상승, 하루는 하락. 이렇게 계속해서 재차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주가 상황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디스플레이라든지 OLED 이런 쪽이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판 쪽 아무래도 IT 부품 쪽은 좀 덜 뒤늦게 좀 반응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가 수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어쨌든 2차 전지에서 처음에는 AI 로봇에서 2차 전지로 옮겨줬고, 다시 2차 전지에서 뭐 로봇 순환매를 보여주다가 네. 지지난주부터는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 주는 또 OLED 그러면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기판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매물 상단에 대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주가 상승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해서 뉴플렉스 이렇게 조금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가 베팅 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가격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뭐 저는 일단은 뭐 현재가부터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6,700원, 그러니까 최근에 형성됐었던 지지선 6,500원, 6,700원 그 언저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계속 지켜지던 자리입니다. 지난 12월부터 보시면 그래서 박스가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를 크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뭐 지금 가격부터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상단 8,000원 7,900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네. 거의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단기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가 7,570원 좀 달려가고 있는 뉴플렉스입니다. 현재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아주셨는데 이 목표가 이 8,000원에서 9,000원 이후 신고가 구간 좀 예상해 주시면서 1차 목표가 10,000원 선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6,700원 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해서 종가 베팅까지 조금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저희가 오늘 좀 마감 상황 좀 흘러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좀 강세로 떠오르고 있는 업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재 이 동시호가 구간 한번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 0.92% 상승한 2,431선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833선 마감 예상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올랐으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약간 아쉬운 감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전혀 매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500억, 그쵸. 코스닥이 1,400억 정도, 아무래도 2,000지 쪽으로 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선물 쪽에서 만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서 먼저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내일 모레 이제 3월 말 윈도우 디렉싱 효과로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후속으로 좀 들어와 준다라면 네. 뭐 주 후반까지는 뭐 코스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네.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월요일에 약간의 조정 그리고 화요일부터 좀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수, 목, 금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좀 떨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일단은 어저께 미국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와주면서 그 금융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네. 그런 것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은행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 섹터가 신한지주를 필두로 해서 네. 한 2% 이상 올라왔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세트 업체들, IT 세트 업체들이 조금 부품 주문을 조금 증가시켰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네. 반도체 업황 바닥이다 어떤 기대감들이 나와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내일이죠. 내일 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있었는데 네네. 일단은 그 마이크론보다는 약간 부품 수요가 좀 늘어났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네. 것들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섹터가 오늘 아침에 좀 조정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HPSP라든지 뭐 그동안 좀 잘 갔었던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서 조정이 아침에는 마이너스 흐름이었습니다만은 네. 한 10시 넘어가면서 플러스 전환되면서 상승폭을 키울 수 있었던 흐름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전반적으로 조금 좀 살펴주셨는데 오늘 또 섹터 중에 방산주가 조금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방산주들은 좀 간헐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한 조금 크게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행스럽게 추가적인 조정은 안 나왔고 조금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우려감을 좀 감소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나머지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오늘 한 4% 올라오고 있고요. 네. 한국항공우주도 4%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그런 거에 어떤 기대감들 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네.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보여주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조정받았던 섹터들이 이 전체적인 정책과 맞물려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조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세 장으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었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OLED 관련주도 있고 방금 말씀해주신 방산 또 여러 가지 또 풍력에너지 관련주도 조금은 접근해 보시는 분들 좀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어제 약세로 좀 흘러갔던 엔터주들도 오늘은 강세장 다시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또 이 관련해서 메타버스, VR, AR 관련 가상현실 이런 관련 주들도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이 종가 베팅 확실하게 하셨을 거라 조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물론 이 대표님 현재 말씀해주신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 종가 베팅 조금은 좀 어려웠던 분들 내일장도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한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일장을 대비해야 되는 순서죠. 자, 그렇다면 내일장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지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의견 한번 물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섹터는 과연 어디일지 물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대형 금융주 좀 주목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영해리서치의 최진욱 팀장님께서는 반도체에 집중할 좀 내일장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님께서는 반도체 선방형을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들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실지요? 비슷한 의견이에요. 저도 IT 부품, 장비주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건 결론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또 장중 조정을 많이 이겨냈어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4%인가 5%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25%. LNF가 어저께 그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 2.6% 하락한 건 조정도 아니죠. 나머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근에 보면 2차 전지가 좀 쉬어갔을 때 네. 혹은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 그걸 대안할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로 계속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러면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오늘도 코스닥이 흔들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신고가 지수상으로 본다라면 네. 이 833포인트를 돌파해주면서 작년 8월 고점 때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종목별 장세 좀 더 진행된다라면 네.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또 반도체는 IT 부품 쪽은 여러 구간이 섹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판 섹터라는 것도 있고 MLCC라는 섹터도 있고 디스플레이 OLED 섹터도 있고 반도체 또 반도체도 소부장이라든지 다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순환매는 더 잘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IT 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제 오늘 디스플레이 쪽이 상당히 강했어요. 선희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 그쵸. 아침부터 상당히 강한 상승을 맞습니다.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애플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지금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얘기가 좀 나왔었죠. 태블릿 PC 관련해서 OLED 패널 채택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아마 올해 나온 제품들은 소니 제품이 채택이 될 것이고 내년에 나오는 제품들이 아마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의 어떤 제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태블릿 PC 관련해서 애플 말고도 전 세계 태블릿 PC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OLED 적용되는 제품이 한 500만 대 정도 된다면 내년에는 한 1,300만 대 이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연평균
한 2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뭐 덕산 네오로스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이 소리 소문 없이 완만하게 올라왔었고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조금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 오. 소비주, 중국 네. 섹터가 은근히 강했어요. 오. 그 롯데케미칼이 5% 올라왔고요. 맞네요. 대환유화가 네. 4.5%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뭐 철강 관련된 섹터들도 어제 좋았고 오늘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같이 움직인 게 리오프닝 관련된 내수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에요. 내수 소비. 네네. 화장품주들이 고르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뭐 여행 관련된 면세점 혹은 여행주들도 상승을 좀 잘 고르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온 게 그 미용 의료기기 쪽이에요. 미용 원택이 의료기기요. 7%, 오. 루트로닉이 4% 가까운 상승, 네. 바이오플러스, 뭐 하이로닉 이런 기업들이 한 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좀 쉬어간다라면 반도체 쪽도 IT 부품 반도체 쪽도 나쁘지 않지만 네. 그동안 꽤 많은 소외를 받았었던 게 중국 소비주들이거든요. 맞아요. 양해 이후 그러니까 3월 우리가 그 3월 달에 양해 이후에 실망감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못 갔는데 이제는 조금은 힘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소비주라든지 중국 경기 관련된 화학,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이번 주나 혹은 4월 초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신호가 오늘 좀 나오지 않았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면 이 반도체, IT 부품 장비 쪽으로 조금 이목이 조금 쏠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장까지만 해도 선익 시스템, 야스도 상한가를 이미 터치한 모습 좀 살펴주셨는데요. 이제 내일 다음 장 이제 IT 부품과 장비 관련주들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 뭐 내수 소비재엔 화장품, 여행 면세점, 또 미용 의료기기 까지 이렇게 살펴주셨는데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는 내일장도 좀 좋게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뭐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이 강했던 섹터가 계속 좀 강하게 가는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오늘 선익시스템이 상한가를 친 상황에서 내일 뭐 더 간다 이렇게 내일 바로 또 급등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못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쵸. 오히려 고점을 좀 돌파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더 가는 섹터가 더 간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소비주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는 또 리오프닝 관련주뿐만 아니라 엔터 또 네. 오늘장은 강했습니다. 네. 어제장 좀 약세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국 관련해서도 엔터주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섹터일까요? 네, 뭐 엔터주들은 SM은 이제 좀 이슈가 좀 소멸하는 바람에 네.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SM 관련된 이슈가 끝나면 또 다른 기업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뭐 그 블랙핑크가 대만에서의 티켓이 정상 가격이 한 40만 원, 50만 원인데 안표로 가면은 뭐 진짜 그렇게 팔린지 안 팔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5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고 중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콘서트를 이제 허가를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콘서트 허가가 되면 공연 허가가 되면 바로 하진 않지만 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뒤에 이제 이게 공연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주가 선 반영된다라면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뤄드린 것처럼 오늘 조금 가파른 상승세 조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 나타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이 관련 아티스트 블랙핑크 관련한 월드 투어 뭐 공연들도 네. 앞두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은 여전히 조금 지켜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요, 방산산업과 관련해서 또 OLED 관련주들 좀 강세 흐름 펼친 상황이고요. 오늘장, 내일장 이 투자 포인트들 제대로 잡으셔서 내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